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오프 코스모폴리탄 슈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한 지 거의 한 3개월이 다 돼간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습관들을 고쳐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꾸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서 다이어트 초반에 무엇부터 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한 마인드셋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살 빼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이전에 건강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바로 다이어트인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에 우리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런 건강한 살 빠지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일단 저는 다이어트의 성공 요소를 하나는 식욕 컨트롤, 또 하나는 꾸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식욕을 잡아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7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하루 루틴 잡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컨텐츠로 이렇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냥 다이어트에 있어서 시작은 하루 루틴 잡기입니다. 정말 이것만 잡아도 식욕이랑 폭식은 70%는 줄일 수 있어요. 이제 하루 루틴을 잡으라는 거는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고정적인 식사 시간, 운동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하루가 백지인 거랑 하루에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는 거랑 하루를 보내는 게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이제 전자는 혼란스럽고 좀 막막하다면은 후자는 정돈되고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식사텀만 균일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본인이 배고픔을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보통 과식 폭식하는 이유가 식사 간 텀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서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이전 영상에 제 데일리 루틴을 공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식사 간격이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이 텀을 벗어난다, 식사 시간을 놓친다, 혹은 잠을 좀 더 늦게 잔다, 과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식욕, 과식, 폭식을 잡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하루 생활 패턴 잡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샐러드 먹지 않기입니다. 하루 한 끼는 꼭 일반식을 드셔주세요. 초반에는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닭가슴살 샐러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매우 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는 이번 다이어트를 할 때 거의 한 달 반 동안은 샐러드를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점심에는 식판을 이용해서 밥이 무조건 들어간 일반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반찬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간이랑 양념이 된 반찬들을 먹다가 생채소를 조금씩 곁들이고 그 다음에는 많이 싱거운 반찬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입맛을 중화시켜가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샐러드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에 샐러드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조금 뻔하죠? 근데 꿀팁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땡기고 하는 거는 보통 하루 물 섭취량을 달성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루 2리터는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리리터가 적혀있는 물통을 사용해서 하루 2리터를 꼭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물이 좀 마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차, 티즌, 탄산수, 콜드브루티 이런 걸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물을 추천받았는데요. 목 넘김이 그렇게 다르다면서 자기 믿고 제발 한번 먹어보래. 저 안 믿었거든요. 이게 물이지 다를 게 있나 싶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닥터유의 제주 용암수. 근데 정말로 목 넘김이 부드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 물 마시고 알게 됐어요. 저도 물을 좀 억지로 마시는 스타일인데 진짜 이거는 그냥 뭔가 걸리는 거 없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간다 했나? 앞으로 진짜 물을 좀 다양하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 물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간식 먹기입니다. 단, 대체품 간식.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이 웬 말이냐 싶죠? 그런데 초반에 좀 먹으셔야 합니다. 이게 간식 같은 것도 좀 급작스럽게 끊어내면 몸에서도 엄청 큰 거부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종종 먹되 완전 오리지널 간식보다는 성분이 조금 더 괜찮은 대체품 간식을 드세요. 대체품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비건 빵, 프로틴 바, 젤리, 과자, 탄산수 등등 있겠죠? 이렇게 대체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순정 제품이랑 대체품이랑 솔직히 맛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칼로리는 정말 크게 차이 나죠.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성분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 한 달 동안은 기존에 먹던 간식들을 대체품으로 바꿔주면서 입맛을 슬슬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이상 집에 그 어떤 대체품도 남겨놓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집에 없으면 생각보다 우리 안 먹어요. 이게 간식을 대체품을 먹으면 좋지만 아예 안 먹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 달에 대체품을 사용한 유예기간을 둔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간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꿀템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밥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뭐 달달우리한 거 막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석류즙으로 잡았어요. 뭐 이왕 간식을 먹을 거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석류가 여러분 여자들한테 정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식후에 석류즙 한 포를 딱 마시니까 입맛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입이 심심할 때 먹었던 거 두 번째는 바로 김밥김입니다. 소금 간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입 정말 자체가 심심할 때 막 씹어 먹기 되게 좋았어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 매 끼니마다 먹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탄수화물 혹은 당뇨 중독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얘 둘을 잘 컨트롤해야 되지만 사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얘네들을 너무 무리하게 끊어내지 마세요. 초반에는 저는 삼시세끼 다 탄수화물을 넣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감, 거부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끼니마다 먹으면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은 거의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었고 이렇게 먹기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쌤이 이제 아침 저녁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한 달 동안 정말 탄수화물 부족함 없이 먹었고 양을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이제 탄수화물은 사과 반쪽, 점심에는 밥 130g, 그리고 저녁에는 안 먹는 이런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 할당량을 세팅해 놓으세요. 이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가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식이섬유와 친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에는 꼭 곁들여 먹는 노력을 첫 한 달 동안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번외인데요. 먹방 그만 보기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 컨텐츠에서도 강조한 게 있는데요. 우리 무의식은 생각보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먹방을 보고 이제 식욕을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그걸 본 이상 그 맛있는 음식들은 우리 무의식 내 어딘가에 깔려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거나 혹은 그냥 뭔가 입이 심심할 때나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던 그 음식이 떠올려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가끔씩 먹방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먹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실수로 봤다가 한 며칠 뒤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먹방 자체는 아예 좀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PT쌤이 말씀하신 좋은 PT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고강도의 운동을 시키지 않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도 매우 동감하는 바예요. 일단은 재미를 붙여야지 본인이 알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처음엔 좀 라이트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운동과 친해지기 위해서 할 첫 번째, 생활 속 움직임부터 조금씩 늘려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꼭 바닥 청소하기, 하루에 한 번 계단 타고 집에 올라가기, 그리고 밥 먹자마자 설거지 하기를 첫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주 움직이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은 그제서야 운동이 좀 재밌기 시작하거든요. 저 공복 유산소도 맨날 예전에 하다가 이제 춥다고 한창 안 하다가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 속 움직임만 조금 늘렸더니 몸 움직이는 거에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꼭꼭 아침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헬스장은 주 2에서 3회만 가세요. 이제 뭔가 다이어트 시작 있고 헬스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초기에는 막 투지가 불타올라서 매일 가자 이래놓고 하루 가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사기가 떨어져서 계속 안 가게 돼요. 처음에는 헬스장을 일주일에 매일 가지 마시고 주 2, 3회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첫 달은 저는 선생님이 운동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주 3회로.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냥 주 3회 혹은 2회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뭐 주 4회 가는 날도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3달 차인데 이제는 한 4, 5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는 초반부터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탄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앞전과랑 조금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은 적당히 하세요.
제 이전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크로스핏 갔다가 저녁에 헬스 갔다 난리 났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운동량이 많으면은 그냥 무조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량이 늘어나면 섭취량도 늘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감량은 조금 느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늘어나는 섭취량을 억누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량에 좀 적게 먹는 게 감량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적인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처음 할 때 헬스장 가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좀 역동적인 취미들. 요즘 뭐 테니스랑 골프, 뭐 실내 클라이밍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할 때 테니스랑 힐댄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 3회는 헬스장을 가고 이 이틀은 취미 생활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다양해지니까 운동의 재미를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먹방 보지 말랬죠. 이번에는 재밌는 운동 컨텐츠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컨텐츠보다는 재밌는 운동 컨텐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강력한 운동 컨텐츠를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저는 그래서 피지컬 갤러리, 지기TV, 그리고 힘의 길 이 세 채널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좀 웃긴 거를 보자 이런 주의라 여러분들에게도 결이 맞는 운동 유튜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웃긴 걸 보다 보니까 그 피지컬 갤러리의 헬창의 삶 진짜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거든요. 이 컨텐츠를 보다 보면 운동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컨텐츠가 엄청 많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봐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컨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런 용어와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분위기에 좀 친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까 식욕편에서 먹방 보지 말라는 거랑 정말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럼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해봤는데요. 정말 많죠. 여튼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가거나 줄여가는 것이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탄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라 입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컨텐츠가 여러분의 다이어트 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